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한의사인 저는 호르몬제를 처방할 수 없지만 갱년기를 치료하러 오는 분들 중에 제게 이런 의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확장해서 들려주고자 했던 이유인 만큼 이 주제를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좀 망설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칫 호르몬제를 처방하고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 번은 한의사인 제 입장에서 다뤄보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에서 인정하는 양한방 2가지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환자분들이 2배 혜택을 누리고 있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양측의 이해 부족과 경쟁적인 관계 때문에요. 도리어 양극단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쓸모없는 소모전을 치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은요, 대한민국의 병원을 열고 또 환자를 보는 한의사로서 갱년기의 고통 속에 놓인 많은 여성들이 양손의 떡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좀 더 넓은 선택에 또 양질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르몬 요법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합니다. 호르몬제를 쓸 때 2가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선 갱년기가 호르몬 치료라는 특별한 방법을 써야 할 만큼의 질환인가 하는 의문이죠. 갱년기를 질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적응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시기로 볼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우선 증상의 정도에 따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때가 되어 폐경이 되는 것은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점차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 최대한 순조롭게 적응하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호르몬의 감소로는 일련의 변화를 개선해야 하는 증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호르몬의 사용 의지에 대한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갱년기의 변화는 비정상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고 병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5, 60대가 되어도 폐경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리를 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늦은 생리를 해서 50대 중반까지 생리를 하는 경우에 생식기 암에 대한 고비용군으로 잘 관찰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나이 50쯤에 생리가 끊어지는 이유는 그때쯤 되면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그 다음 세대가 아이를 낳을 때쯤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바통을 물려줘야 하는 것, 이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계속 생리를 연장시킨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갱년기는 건강한 인생 여정 중에 하나의 과도기입니다. 과도기는 극복하고 넘어가야 하는 단계이지 과도기가 오지 않도록 연장하는 것을 진정한 극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갱년기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단, 나타나는 증상이 너무 격렬하고 삶의 질과 건강에 유해하게 작용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고려해볼 치료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호르몬제가 최선의 방법일까?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2번째 고려사항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2번째 문제는 역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성 호르몬의 다양한 효과는 이미 여러 곳에서 소개됐기 때문에 오늘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반대작용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죠. 노화라는 자연적인 전신적인 과정에서 단일 스텝으로 툭 개입해버린 여성 호르몬의 투여는요, 자궁출혈이나 유방암 등을 필두로 해서 또 담낭질환, 또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이런 질환들의 위험률을 높인다는 여러 가지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찬반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논쟁이 계속 있다면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호르몬 요법을 결정하실 때 언제까지 이러한 호르몬 요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2가지를 충분히 상담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되겠죠. 호르몬제를 먹어야 할까요? 오늘도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제 진료실에서 제 환자분에게 하는 내용인 만큼 모든 한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닌 개인적인 제 대응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투여가 차악이 될지 차선이 될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2가지에 대한 답을 우선 스스로 충분히 고려하고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복용을 하게 되면 호르몬 요법은 5년 이상 장기간 투여를 기본으로 하는 치료인 만큼 믿을 만한 산부인과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도록 권하고, 또 결정을 하고 나면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걱정들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간혹은요, 옆집 아줌마 또는 친구, 가족이 이렇게 말해서 중단했다 하시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겪은 한 가지 체험만으로 말할 뿐입니다.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르몬 치료 말고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미 양손의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갱년기의 한방치료 효과는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모자라는 호르몬을 직접 넣어주는 것이 호르몬 요법이라고 한다면 호르몬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지를 하고 몸에서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방 갱년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호르몬의 불균형을 몸이 견디지 못하고 나타나는 자율신경의 어떤 실조 증상, 무기력, 근육과 관절의 통증, 불면, 상열암 등의 증상이 질환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건강한 신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가 한방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갱년기를 겪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치료의 효과를 감사히 그리고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